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참기 어려운 일이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는 일이라면 그건 결코 작은 고통이 아닙니다. 버릇없는 사람은 우리를 단 한마디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예의 없는 말투, 지켜야 할 선을 모르는 행동, 상대를 깔보듯 쳐다보는 눈빛.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웃어넘기거나 속으로만 끓어오르며 견뎌본 적 여러분은 없으신가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사람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맙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라는 분노가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자책으로 바뀌고 결국 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점점 더 작게 만들게 됩니다. 오늘 이 방송은 여러분이 더는 그런 버릇없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어른스럽게 이기고 품위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아주 단단한 한마디와 실전에서 통하는 두 가지 대응법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먼저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일산에 사는 오정숙 씨는 자주 가던 단골 미용실에서 몇 달 전부터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한 신입 직원 때문이었습니다. 말을 놓는 것도 빠르고 손님이 기다리고 있어도 휴대폰을 보거나 무표정으로 응대하는 태도. 처음에는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렇지 하며 넘어갔지만 어느 날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정숙 씨가 이 부분은 조금 더 다듬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그 직원은 대뜸 고객님이 원하시면 그냥 직접 하시는 게 빠르죠. 라고 말한 겁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분명 요청은 정중했는데 되돌아온 말은 예의도 상식도 넘어선 공격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는 방법도 있었지만 오정숙 씨는 단 한마디로 그 상황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말 지금 다시 들어보면 어떻게 들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 한마디에 그 직원은 잠시 멈칫했고 주변 동료들도 조용해졌습니다. 이후 그 직원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버릇없는 사람을 바로잡는 데에는 결코 소리치거나 맞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단단한 한마디가 상대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식의 대응법, 즉 품격 있는 한마디와 두 가지 실전 대처법을 통해 여러분이 더는 무례한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그 어떤 분노도 품격 있게 다룰 수 있다는 것. 그 품격이 상대의 무례보다 언제나 더 강하다는 것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버릇없는 사람을 대하는 첫 번째 가장 효과적인 한마디부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버릇없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의 태도가 여러분의 가치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사실입니다. 상대가 무례하게 말하거나 예의 없이 행동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는 이유는 내가 무시당한 건 아닐까? 라는 감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례한 사람은 대부분 상대가 만만해 보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 안의 결핍을 무례함이라는 방식으로 드러낼 뿐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정면으로 맞서거나 감정을 터뜨리기보다는 냉정하게 거울을 들이대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한마디는 바로 이렇습니다. 그 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한마디는 상대를 바로 꾸짖거나 비난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은 상대의 말과 행동이 지금 선을 넘었고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조용히 알려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이 말에는 세 가지 힘이 있습니다. 첫째, 감정을 쓰지 않아도 상대에게 경고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싸움을 유도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도 쉽게 물러설 수 있습니다. 셋째,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품위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확실히 남길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일하던 직장인 유상미 씨는
신입 직원의 무례한 말투 때문에 소가리를 하다 어느 날 이렇게 말해봤다고 했습니다. 회의 시간에 신입 직원이 그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며 상사인 유상미 씨의 말을 끊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투는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그 순간 분위기는 조용해졌고 신입 직원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조용히 자세를 낮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난 뒤 작게 사과했다고 했습니다. 이 한마디의 힘은 단호함과 품위를 동시에 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대신 상대의 이성을 자극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무례한 사람에게 통하는 어른스러운 방식입니다. 고전 중용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지나치면 그 뜻은 사라지고 말이 가라앉으면 뜻이 깊어진다. 버릇없는 사람에게 크게 말하지 마세요. 오히려 조용한 말 한마디가 그들의 정신을 더 흔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상대의 무례한 태도를 부드럽게 꺾는 두 가지 구체적인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경계선 설정입니다.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은 서로의 인격과 감정을 지켜주는 일종의 울타리이자 보호막입니다. 그런데 버릇없는 사람은 이 선을 함부로 넘나듭니다. 무례한 말로 비하하고 사적인 질문을 마구 던지며 감정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그 경계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다짜고짜 나이도 있으신데 아직 그것도 못해요? 같은 말을 했다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 말은 듣기에 불편하네요. 저는 그런 식의 표현은 원치 않습니다. 이 말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내 감정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반복되면 상대는 더 이상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에게 상담을 받았던 한 중년 여성은 며느리의 무심한 말투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있었지만 계속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며느리가 어머님,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라고 말했을 때 그분은 처음으로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나를 예민하다고 보기 전에 당신이 나에게 던지는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게 예의 아닐까? 이 말을 들은 며느리는 표정이 굳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언행에 조심을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경계는 한 번만 설정하면 상대가 기억합니다. 한 번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으면 상대의 태도는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침묵으로 불쾌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말이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혼란을 느낍니다. 특히 버릇없는 사람들은 상대의 감정 반응을 통해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만족감을 느끼려 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그 나이에 아직 결혼도 안 했어? 라고 말한다면 그 자리에선 미소도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그 사람을 바라보세요. 말없이 정면을 응시하는 그 시선은 생각보다 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지금 그 말은 적절하지 않다는 신호가 상대에게는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철학자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침묵은 최고의 말일 수 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버릇없는 사람에게 때론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침묵입니다. 무례함에 바로 반응하지 않고 고요하게 바라보며 그 분위기를 직면하게 하는 힘. 이것이 바로 상대를 스스로 민망하게 만들고 다음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만드는 가장 지혜로운 무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늘 예의 없고 무례한 말을 거리낌 없이 던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제는 단호한 선을 긋고 필요할 땐 말없이 바라보는 침묵의 힘을 사용해 보세요. 이번에는 이런 무례함이 반복되는 이유와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버릇없는 사람의 말과 행동은 단순한 말실수나 실수로 보기엔 반복적이고 분명한 의도를 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늘 무례하게 굴고 남을 깎아내리는 말투를 서슴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버릇없음은 종종 그 사람의 불안과 열등감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이 작고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사람일수록 타인을 낮추며 자신을 높이려는 행동을 합니다. 그 말은 곧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는 거울인 셈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사람은 남의 성공을 폄하하고 운이 좋았네, 쟤는 뒤가 든든하니까 같은 말로 상대의 노력을 무시합니다. 또한 스스로 외롭고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자신이 먼저 무례한 태도로 거리를 만들어버립니다. 무례한 사람은 먼저 마음을 다치고 그 아픔을 스스로 돌보는 대신 타인을 공격하며 자신의 상처를 감추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사람의 무례한 말에 곧장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불안을 감추려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무례함을 용납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을 대할 때 감정적으로 소모되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키우자는 뜻입니다. 이해는 용납과 다릅니다. 이해는 나의 평정을 지키는 지혜이고 용납은 내 경계를 허무는 포기입니다. 버릇없는 사람은 본인이 말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지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의 부메랑이 되어 언젠가는 관계 속에서 고립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조용히 알게 해주는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거울이 되어 무례를 대물림하지 않고 품위로 막아서는 순간 그 사람은 처음으로 자기 얼굴을 바라보게 됩니다. 동양 고전대학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군자는 말의 온화함으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든다. 말이 곧 품격이라는 뜻입니다. 버릇없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말의 결로 그를 이기는 법.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의 방식입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소개한 방법들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눈 버릇없는 사람을 어른스럽게 이기는 법. 이제는 이를 실제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직장에서의 무례한 동료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 도중 누군가가 여러분의 말을 끊으며 그건 좀 유치한 생각 아닌가요?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대답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의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제 생각을 유치하다고 표현하신 건 제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다른 방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말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상대가 넘은 선을 조용히 지적하고 대화를 건강하게 끌어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가족이나 친척의 무례한 말투입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나이를 빌미로 사생활을 간섭하거나 무례한 발언을 쉽게 내뱉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 나이 먹도록 혼자냐? 취직은 아직도 못했어? 라는 말이 나올 때 예전엔 억지로 웃어넘기거나 속으로만 분했지만 이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말씀은 저에겐 예의 없는 질문처럼 느껴져요. 이런 자리에서는 서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말씀을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엔 약간의 침묵이 흐를 수 있고
상대가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단호하면서도 품위 있게 말할 때 다른 가족들도 여러분의 경계를 인식하고 그 말을 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공공장소나 일상에서 만나는 모르는 사람들의 무례함입니다. 버스에서 어깨를 툭 치고 앞 좀 보고 다녀요 라고 말하거나 식당에서 종업원이 무표정한 태도로 그거 주문 못해요 라고 말할 때 그 순간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눈을 마주치며 지금 그 말투는 조금 불편하네요 하고 한마디만 해보세요. 상대는 스스로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내가 선을 넘었구나 라는 자각을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말들을 꺼내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단호함이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많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울타리가 됩니다. 마음은 불편하더라도 말은 단정하게, 감정은 품되, 태도는 성숙하게, 이 원칙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버릇없는 사람 앞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상대의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반응에서 결정된다. 누가 여러분을 깎아내리든 여러분은 자신을 지키는 태도 하나로 오히려 더 큰 품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내용을 모두 정리하고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버릇없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이 더 이상 침묵하거나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무례한 사람에게는 그 말 다시 생각해 보시겠어요? 라는 단 한마디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경고를 전해야 합니다. 소리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아도 이 말 한 줄이면 상대는 스스로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둘째, 경계선 설정과 침묵의 힘.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품위를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내가 불편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되 상대의 말에 무반응으로 대응하는 선택. 이 두 가지는 상대의 무례함을 더 이상 여러분의 삶에 침범하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셋째, 버릇없는 사람의 태도는 그 사람 안에 있는 불안, 그리고 인정받지 못했던 과거에서 비롯된 내면의 결핍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이해는 하되 용납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면 그 어떤 무례함도 여러분의 중심을 흔들 수 없습니다. 넷째, 실제 생활 속에서는 예의 없는 동료, 무례한 친척, 불편한 고객이나 낯선 이에게 분명한 언어와 품위 있는 태도로 선을 그으세요. 그 한마디, 그 한 번의 시선이 여러분을 약한 사람으로 보는 그들의 오해를 단숨에 바꿔줄 것입니다. 버릇없는 사람에게 휘둘릴수록 여러분의 자존감은 낮아지고 타인을 향한 신뢰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 번 단호하게 말하고 한 번 품위 있게 선을 그으면 그 이후부터는 그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중의 벽이 생겨납니다. 이 방송을 들은 오늘부터 혹시 누군가가 무례한 말투로 여러분을 깎아내리려 한다면 가슴속에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나는 나의 말을 예의 있게 지킬 수 있다. 나는 나를 어른스럽게 지킬 수 있다. 이 말은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은 무례한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 무례함 앞에서도 내 태도와 가치를 흔들림 없이 지키는 법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이 겪었던 버릇없는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용기와 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이 방송이 더 많은 분들께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관계 속에서 상처받지 않고 내 품위를 지키는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